선거 때면 늘 등장하는 단골 이슈 중에 하나죠. 이번엔 단일화입니다. 먼저 영상으로 당사자들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당의 여러 정책, 이념, 또 구체적인 하나하나의 인맥에 대해서, 인물에 대해서 저보다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지금은 우리 당이 그동안 잘못해서 이준석 후보께서 밖에 나가서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 그러나 고생 끝에 대성공을 또 터뜨리고 계십니다. 보수 진영을 규합해서 선거를 치러보려는 그런 선의에 대해서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가 늘 말하는 것처럼 그것은 이길 수 있는 방식도 아닙니다. 그런 단일화 논의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아무리 이제 한쪽에서 단일화는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도 여론조사상에 2, 3위 후보 합쳐서 해볼만 하다 싶게 되면 단일화에 대한 압박은 거세지게 마련입니다. 어제 이준석 후보가 특단의 대책, 이대로 가면 무난하게 이재명 후보가 당선된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방법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어떻게 보시는지 단일화. 그 특단의 대책이라는 것이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겠다는 얘기죠. 김문수 후보 아니니까. 예. 단일화는 이런 거예요. 정책이 달라도 단일화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이번 대선을 관통하고 있는 두 글자는 계엄이에요. 그런데 예. 계엄 탄핵에 대해서 국민의힘과 이준석 대표는 입장이 달라요. 그래서 저건 정리할 수 없는 문제예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요. 예. 거기다가 김문수라는 사람이 후보가 됐어요. 그래서 단일화하는 순간 제가 보기에는 이준석 저 젊은 정치인은 계엄에 올라탄 세력 또 탄핵을 반대했던 세력과 손잡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걸로 정치적으로 끝난다는 거고, 또 하나는 내용적으로는 그렇고 실리적으로 이준석 대표가 생각할 수 있는 거는요, 최소한 며칠 안으로 지지율 15%에 전후한 그런 이제 상승을 이끌어내서, 그렇게 되면 여기에 탄력이 붙어서 단일화 경쟁을 하더라도 김문수 후보를 꺾을 희망, 꺾을 가능성이 보였을 때 패를 그야말로 던질 수 있는 거거든요. 단일화라는 패를. 예. 그런데 그런 게 안 보여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을 통해서 지지율 상승을 갖고 오지 않으면 제3후보로서 이 판에서 판메이커를 하거나 본인이 단일 후보가 되거나 이럴 가능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단일화 방식은 두 가지잖아요. 단일화 경선을 해서 주로 여론조사였었죠. 예. 이걸 통해서 이기는 사람을 단일 후보로 결정하는 방식이 하나 있고, 지난 대선 때 안철수, 윤석열처럼 지지율 격차가 크니까 안철수 후보가 그냥 철수하고 윤석열 당시 후보 손을 들어주는 이런 이제 무릎 꿇고 들어가는 단일화가 있어요. 예. 그런데 이준석 대표가 무릎 꿇고 들어가는 단일화를 한다면은 국민의힘 복귀 외에는 아무런 정치적 실리가 없어요. 내란 세력하고 손잡은 젊은 정치인, 그 다음에 후보도 안 되고, 그건 실리적으로 정치적인 이득이 없기 때문에 절대로 이준석 후보가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특단의 대책이 뭔지는 몰라도 지지율이 급상승하고, 김문수 도저히 아니다 해서 보수층이 오히려 이준석을 선택하는 이런 이동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면은 그거는 이준석 주도로 단일화가 그나마 이끌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러면 김문수 후보가 안 하죠, 또. 왜냐하면은 이번 대선 본인들이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김문수 후보도. 그러면은 그 다음 정치가 기다리고 있는 게 당권이고 국민의힘 정치가 기다리고 있는 거거든요. 이걸 그대로 본인이 단일화해서 패배하는 후보가 되고 이준석 후보가 단일 후보가 돼버리면 그대로 헌납하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것까지 김문수 후보가 질 가능성이 있는 단일화까지 하겠느냐, 혹은 본인이 그냥 내놓고 희생하고 이재명을 이겨야 되니까 이준석으로 단일화하자고 질 게 뻔한 게임을 뭐 그런 상황이 오기도 어렵지만 그런 상황이 온다 하더라도 질 게 뻔한 게임을 그렇게 본인이 희생해서 하겠느냐,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단일화 가능성은 제로다. 알겠습니다. 단일화가 되면 양쪽 모두 각자가 잃을 게 많다. 이런 말씀, 특히 패배한 쪽이요.